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철 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떻게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 예, 그러게요. 정말 황당합니다. 공항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공항까지 갔죠. 인천공항 예, 근데 왜 비행표도 끊고 예. 갔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요구하는 네. 방역이 잘 돼 있다는 걸 입증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각종 증명서를 올려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대사관에서 이제 가도 좋다는 녹색 코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중국 가기 일주일 전부터 PCR 검사하고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2번 더 하고 당일날 아침에 또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올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미흡했던 문건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올리면 그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저희는 이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 하나 빠뜨렸어요? 이제 그게 원래 저한테는 해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중국에서 백신 접종했다는 증명, 네. 3번 접종받은 거 증명을 올려라. 중국 백신. 중국에서. 예, 그렇죠.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중국에서 맞으셨겠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국 분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 분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말끔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맞았으니까.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체류 중인데 백신은 중국에서 맞았으니까 네. 이게 좀 복잡해져 가지고 아. 예, 그거 하고 있다가 비행기는 떠났고 부랴부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다시 샀는데 예. 그것도 시간 내에 제대로 그린 코드를 내가 받지 못해서 중국에서 백신을 3번 맞았음을 주민번호 치면 중국이 알 텐데. 그렇게 잘 돼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네. 그래서 다음 가장 빨리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는데 그게 7월 중순이에요. 7월 중순이 제일 빠른 거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아니요. 중국에 비행기가 없습니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요즘? 베이징으로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지금 다른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상황은 다른 도시로 가서 일단 그 도시에서 3주 격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상황과 베이징의 상황을 보고 너는 가도 좋다, 떠나도 좋다. 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 정부에 내린 지방 정부에서 예. 3주 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후에 3주가 넘었지만 아직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럼 계속 거기 그러면 예를 들면 베이징이 아니고 저 밑에 뭐 청도로 갔다. 예. 그럼 청도에서 3주간 호텔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으로 3주 있고 그 다음에 청도 정부에서 이제 가도 좋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해가면서 또 1주,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은 체류비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네. 월세로 그 조그만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아예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체류 비용을 벌어야 되는 건 이제 저도 입장이 똑같아져 가지고 한국에서. 예, 알바 좀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야, 진짜. 야, 우리 중국 특집 한번 찍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자주 나와 주십시오. 10편짜리 쫙 해가지고. 이철 박사님 계실 동안 그냥. 안 그래도 저 박사님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살짝 안 좋으신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 찍어야 리얼한 그 중국 스토리가 나와요. 사실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웬만하면 오지 마.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한 기업가는 예,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고 예, 가장 핵심 엔지니어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1년이 넘게 못 들어와 가지고
프로젝트 계약이 결국은 취소되면서 한국에서 들어와야 상당한, 되는데. 예, 상당한 손해를 또 보시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국인도 똑같아요? 똑같죠. 외국에 똑같습니다.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다 맞물려 있는 지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지만 예.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고 또 오미크론으로 돌아가면서 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 또한 의문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왔고 예. 그 중에 지난번 말씀드린 게 아마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 백신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저부터 막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방 안에다가 이제 벽에다 머리를 찧어가면서 왜 이러는 거야?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국이 남들처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음.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내가 공산당 지도부라도 쉽게 그렇게 다른 국가처럼 방역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요? 와 궁금하다. 제가 그 한번 계산해 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일정이 없어져서 시간이 많이 남으셨다는 게 계산도 하셨죠. 바로 저런 계산도 해보셨네요. 예, 저는 엔지니어라 저런 계산을 좋아합니다. 네. 우선 제가 계산한 날짜가 4월 28일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가 8,123만 명이었고요. 네. 네. 사망자가 99만 명이 넘었어요. 네. 네.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되고 네. 그런데 중국 백신은 서방 백신의 한 80%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효과가 예. 최근에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진짜 효과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예, 브라질에서는 뭐 50% 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예. UAE 같은 데서는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방역을 취했을 때 네.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럼 미국이 8,120만 명이 걸렸는데 네. 그러면 3.3억 분의 14억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면 3,448만 명 정도가 걸린다.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뒤에서 계산을 할 텐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염자가 발생한 후에 오미크론이 이제 생겼죠. 네. 예. 예.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억제했다가 지금 오미크론이 온 거란 말이에요. 확 퍼지겠죠. 그러니까 확 퍼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을 많은 비율로 거다.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백신의 효과 20% 떨어진다고 치고 그러면 80%로 계산해 보면 4,300만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사망자 수를 예상을 해보면 네. 525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요. 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예. 지금 거의 감염자 수가 억제되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지금 던져지긴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자가 많을 테니까. 감염자가 훨씬 워낙 더 많을 많고. 테니까요. 미국은 감염자가 적은 이유는 앞서서 걸렸던 사람들이 좀 있는 거니까. 전부 확진자 미국 확진자 8만 명은 네, 누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저 8만 명은 긴 8,000 시간 동안 8,000만 명. 예. 8,123만 명은 예. 긴 시간 동안 나눠서 발생한 확진자인데 네. 중국이 인구 비례로 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천만 명인가? 4,300만 명은 예. 일시에 발생할 것이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우리나라도 지금 누적으로 지금 1,500만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면 실제로는 다 퍼진다. 14억 중에 몇 억은 걸릴 것이다. 그렇겠죠. 저도 뭐 한. 예. 그럼 몇 억이 걸린다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망자 수는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자칫 예. 뭐 1000만 단위의 숫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중국이 일본 제국군하고 싸우면서 전사자 수가 1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경 대학살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네. 중국 지도부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 중국에서 한꺼번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예, 사망할 경우에 예, 그게 한 미국처럼 한 2년에 걸쳐서 사망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할 거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럼 500만 명이 넘게 이게 코로나가 겪고 나니까 네. 정말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예, 차라리 조금씩 의료 시스템이 부활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걸리도록 해야 나중에 남아있는 분들이 갑자기 걸렸을 때 의료 시스템이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방역을 해낸 게 네.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참다가 예, 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대책을 일단은, 마련하고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뭐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렇죠. 구조니까. 성공적으로 버텨냈죠.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상황에서 만일 오미크론이 단기간 내에 확산된다면 예. 아마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도 사진에 보면 왜 이제 체육관 같은 걸 이제 병상으로 개조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많이 부족합니까 중국이? 그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 예. 이렇게 그 검사를 해봐가지고 네. 걸렸습니다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글로 데려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한에서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집 옆에 네. 예. 그 전시회장이 큰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임시병원을. 임시병상을. 네. 예. 아주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럼 거기다 그냥 때려 넣는 게 걸렸다 그러면 거기다 때려 넣고. 예.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이 환경이 열악하다. 지금 그 한 층에 지금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예. 한 층에 화장실 하나. 아이고야. 뭐 그래서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에 방역 태세의 의료 자원이 전부 동원되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 그래서 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그게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에 죽는 사람뿐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의료 자원이 다 집중돼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상하이에서 전에 그 병원 군 병원 부원장을 했던 분이 예. 지금 상황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 숫자보다 방역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다.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방역으로 인해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의사들이 다 저쪽으로 간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다른 병에 걸렸다가 네.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미크론 걸리더라도 환자가 적당하면 다 살려낼 수 있는데 네. 똑같은 감염자들이라도 갑자기 많아지면 다 극장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발표 죽죠. 그냥 발표 죽죠. 근데 그거는 갑자기 많은 사람 쏟아지면 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받아내는 시스템이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지금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것이 결정되는 행사가 바로 20대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라는 네. 데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당원이 한 1억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공산당의 당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원을 뽑는 겁니다. 이게 이제 2,300명을 선출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선거구는 38개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뽑아서 순조롭게 지도부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네. 원만하게 이제 연임이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이 선거가 4월 달에 시작을 했고 6월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지금 선거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뭐 선거한다 그러면 다들 그거 뭐 체육관 선거 아니냐. 예. 맞아요. 체육관 선거입니다. 네. 어차피 공산당 내에서 공산당 뽑는 거죠. 예. 그러나 공산당 내에서도 파벌이 있고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중국 14억 인구가 전부 시진핑 주석을 지지하느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세력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다음 포스트 시진핑을 노리는 그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또 좋은 포스트를 차지해야 되겠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자기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력 간의 투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의원 뽑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2,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 그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천하가 태평하다는 쪽이 돼야 본인이 연임을 하지. 어. 뭐 하루 자고 나면은 뭐 몇백만 명씩 감염이 되고 몇십만 명씩 사망을 하면 네. 자기가 통치를 잘했으니 더 연임하겠다는 말을 하기 어렵죠. 아하. 그래서 특히 6월 말까지 이 행사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강경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뀔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가 이제 1차 시간표가 되겠고 언제까지죠, 그게? 6월 달 6월 말인데요. 6월 말. 예. 박사님은 7월에 가시죠?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고민인 것이 네. 지금 그 20대가 열리는 일자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대? 며칠 날 여는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 예. 베이징에서 연다는 건 뭐 확정이지만 예. 언제 연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조율이 다 끝나야 확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날짜를. 그럼 6월 말에 대의원들이 다 결정이 되면 예. 그들과의 어느 정도 묵기가 이루어지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일정을 딱 잡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만일에 이게 딱 6월 말까지 딱 해봤더니 대의원들이 전부 우리는 전부 우리 시 주석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금방 며칠 날 한다. 그 20대를 열겠다 네. 이렇게 나오겠지만 7월이 돼도 말이 없고 8월이 돼도 말이 없고 이러면 이게 뭔가 진통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뭐 밀려서 11월, 12월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시주석 그룹 쪽에서 이 방역을 그렇게 풀어주겠느냐? 안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계속 20대가 끝날 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죽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년 초가 되면 근데 춘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춘절까지는 어떻게든 풀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6월 말 네. 이 전인대 선거, 대의원 선거에서 모든 사항이 어느 정도 원만히 돼서 방역을 풀어줄 것이냐, 예. 아니면 연말까지 갈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엄청난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니까 예. 박사님 못 들어가는 그 불만 세력도 있고 네. 뭐 이동도 못 한다 그러고 화장실도 없는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그러면 그 불만 수위가 네. 코로나만 안 늘어났지 그 밑에서 있는 불만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안 좋아지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텐데 과연 시진핑 정부에서 그건 일종의 선택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사실은 그 통상적이 아닌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경제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의 불만은 지금 하늘을 찌르는데 예. 정말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징후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부 부부장이 아 이거 뭐 물류 쪽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의 뉴스를 읽을 때 예. 별 소식이 아닌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이 사항이라서 눈치채기 어렵지만 특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리커창 총리가요. 예. 이제 매일 그 뉴스거리가 나와요. 중국 뉴스 뭐 신화사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매일 리커창 총리가 뭘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최근 한 1, 2주간의 그 리커창 총리가 한 일을 보면 어디 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나라의 수상하고 통화했다. 네. 그 다음에 뭐 내년에 홍수가 나올지 모르니 수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회의를 했다. 네. 이렇게 한가한 회의를 예. 이렇게 예.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뭐 일주일도 넘고 2주가 됐거든요. 네. 이거를 그 리커창 총리가 요즘 노망이 들었나 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예. 리커창 총리가 지금 할 말을 안 한다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아. 시진핑 주석이 예. 그동안 이제 그 이걸 좀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예. 중앙에서는 안 돼. 강력하게 이건 그 제로 코로나를 견제해야 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네. 이렇게. 이건 뭐 동요하지 마. 뭐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원래는 리커창 총리도 어.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이 방법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 풀어야 된다고 하기도 그러니 그냥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아. 현안이 아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야.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그 재정부 부부장은 한정 예. 상무위원 따라서 상하이방의 마지막 후예들의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리커창 총리는 소위 그 공청단파라고 하는 네. 이 엘리트 뷰로크랏 전문 관료들의 집단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 집단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 이상 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놔두면 안 된다가 승리한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4월 29일에 예. 중앙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예. 현재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했다라는 네.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 회의 결과에서 여러 가지 애둘러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좀 상하이방이나 공청단파에서 주장해 왔던 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진핑 주석 쪽에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럼 많이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오픈 그러니까 안 한 건데. 아니요 이런 거예요. 방역은 양보 못해. 네. 그러니까 방역은 본인의 연임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경 방역 정책은 양보 못하는데 네. 내가 여태까지 밀고 왔던 경제 정책은 니들 말대로 하지 뭐 이런 상태가 예를 된 것 들면 같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이죠? 밀어왔던 건 공동부유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헝다그룹 정리.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 네. 그 헝다 박사님 표정이 얘들 의외로 많이 모르네. 아니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표정 압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저의 애로사항은 네. 사람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낮은 눈높이로. 네. 저공 비행. 그러니까 이제 한정은 계속 뭘 주장해 왔냐면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온 네. 재산세라든가 네. 그 보장성 임대주택이라든가 예.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다.
가서 거주하는 거다. 네. 예, 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시진핑은 예, 예. 시진핑 그룹에서는 예. 근데 이제 한정 그룹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건설 건축이 떨어지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면 그런 얘기하는 게 한정그룹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상하이방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하이방. 예. 상하이방이 우리를 치면 국힘당이고 지금 시진핑은 민주당 쪽이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성향은 그런 뭐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여태까지 버티다가 네. 이제 뭐 그러면 음, 정부가 네.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한다. 경기 살려야 예, 되니까. 예, 이렇게 이제 정책을 정했고 우리도 몇 년 전에 그렇게 돌았는데. 예 그런데 조금 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주택 건설 부장을 잘랐습니다. 그 주택 건설 부장은 상하이방 출신이에요? 그게 오묘한 사람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른 것은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려면 네.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명분이 필요하지. 명분이. 예, 명분이 필요한데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윤호하노라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그럼 자기가 덤터기 써야 되니까. 그렇죠. 얘가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요 시점에 이제 우리도 잘린 게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네.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리커창 총리 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는 이 소비, 네. 수출 예. 이게 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리커창 총리 파벌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 외에는 지금 앞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미국이나 서방은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굴 거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는 이게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빚내서 하는데 네. 이 빚은 결국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니 예. 똑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그 정도다. 예. 이제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거 돌리고 해서 뭐 자동차 살 때 뭐 정부 보조금 주고 네. 테레비 사면 뭐 정부 보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강력한 방역 정책이라는 게 그거와는 상반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 네. 뭔가 자꾸 쓰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죠. 소비가 지금 얼어붙었으니까 네. 이제 이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소비 진작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류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3번 연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템포가 다급했다는 거죠. 경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왜 다급했는가? 예. 그게 저는 제 추측인데요. 예. 이번에 중국의 그 4월달 PMI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엄청난 숫자로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마 PMI를 비롯한 실제 통계 지표를 지난 월말에 보고를 받고서 오마뜨셔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비상회의를 두세 차례를 한게 아닌가. 급박하게 한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해봅니다. 야, 근데 되게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못 풀어. 방역은 그대로 해. 근데 근데 경제는 살려야 돼. 소비는 늘려야 돼.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방역을 하면서 소비는 늘리고 뭐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이제 확진자 늘어나면 다시 방역. 하면 살짝 소비 방역. 소비 방역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동안은 방역 무조건 방역에서 방역 플러스 경제. 그렇죠. 요 정도의 약간 방점이 같이 지킨다. 두 마리 다 잡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잡기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중국의 매월 PMI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줌금융이라는 데다 그걸 매달 그 리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PMI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게 뭐지? 잘 해석이 안 돼요. 네. 근데 매달 쳐다보고 있으면 예. 뭔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달 숫자를 알고 전전달 숫자를 아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중국의 국가 통계라는 게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신뢰성이 없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국가 통계국에 통계를 발표하는 사람이라 하자.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어. 이걸 막 거짓말로 쓸 수 있나? 무조건 조작은 아닐 거고. 아 이렇게 하면 어딘가에서 모순이 나타나가지고 망신당하는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 윗분들 심기를 거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첫째는 보여줘야 할 거를 안 보여주기. 나쁜 경우에 뭐가 나쁜 그렇죠. 거의 나쁜 경우에 나왔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나왔으면 네. 안 보여주기. 속이진 않더라도 그렇죠. 그냥 슬쩍 네. 가려놓는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매달 틀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 지표 중에 유리한 지표만 보여주기. 예. 비슷한 성격이네요. 예. 네,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자꾸 이렇게 좀 비틀다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구를 맞추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때가 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때가 되면 한번 서플링을 합니다. 한번 죽이는 거군요. 한번 죽이는 거. 그렇죠. 한번 아무 이유 없고 네.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숫자가 이제 툭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해요. 재밌네. 그동안 오차를 정리해 한 번은 정리하고 위해서 가자. 한번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번 그 PMI 발표가 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별로 공개하지 않았던 숫자가 예. 공개가 막 됐고요. 와, 예. 왜 이번에 세부 항목들? 예. 뭔데요, 뭐 어떤 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야, 이거 예. 되게 재밌다. 야, 나 중국의 PMI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이렇게 재밌을 일이야? 사실 흥미진진합니다. PMI가?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우선 이게 그 종합 PMI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이 PMI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50%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네. 특정 지표에 대해서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질 것 같아라고 그렇죠. 물어봐서 설문조사. 예 거기에 나아질 것 같다고 한 답변의 퍼센트지죠. 네.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42.7%라는 이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급강하를 했죠. 네. 네. 저건 저럴 수 있어요. 예. 다음 달도 여전히 계속 방역으로 막혔을 거야. 라는 얘기 있죠. 예. 네. 그런데 제조업 PMI 지수가 47.4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중국 정부는 그동안 PMI 발표를 할 때 서비스 쪽이나 이런 쪽이 무너지더라도 제조는 견실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해왔어요. 억지로 어떻게 숫자를 바꾸더라도. 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 입장은 못 되지만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50.1, 50.3, 50.1, 50.2면 네. 저게 과연 50을 넘은 거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렇죠. 겨우겨우 네. 넘긴 것처럼 네. 보이죠. 예. 근데 그동안 나왔던 숫자는 49점 얼마만 내려와도 엄청 내려온 거였어요. 그동안에는. 네, 네,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조업 PMI를 47.4로 이제 강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한 거고 네. 저는 이번 그 PMI 발표를 한 거 보고 국가통계국에 있는 전문 관료들이 아마도 이 상태를 그냥 갈 수 없다. 이거는 좀 문제 있으니 이제 일종의 뭔가 좀 까바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 감이니까요. 예전 무슨 같으면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49.3 뭐 이렇게 해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야. 통계도 뭔가 은근히도 메시지를 담네. 메시지를 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다음 PMI 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비제조 PMI인데요. 예. 제조는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제조 공장 같은 거니까 뭐 감이 오시겠지만 이 비제조 PMI는 두 가지가 이제 합성이 돼서 나옵니다. 네. 하나는 건축 토목 뭐 이런 쪽 공사하고 네. 뭐 예. 이런 거고요. 예. 다른 한쪽은 우리가 소위 아는 서비스업 종류. 예. 이건데요.
왜 이걸 붙여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건축 토목은 주로 네. 정부가 막 투자를 하면 인프라 투자를 하면 올라가죠. 숫자가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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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근데 서비스업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정보가 컨트롤 안 되지. 예, 길거리에 파는 음식점이라든가 예.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여기가 나빠지면 이건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비제조 PMI로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가 가능하겠죠. 컨트롤이 된다는 어.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안 좋아질 때는 공사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죠. 조금 숫자가 완화되고. 그 말은 중국이 통계 자체로는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네요. 가능한 한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짓말 어차피 할 수 있으면 뭐 다 서비스업으로 해. 숫자는 우리가 어차피 만드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할 텐데. 하지만 이제 자기 국민들 네. 중국 기업들한테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게 되잖아요. 아주 거짓말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섞어놨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보겠지만 50이 넘었어요. 그동안 쭉. 네. 그런데 보면은 앞에 제조업과는 달리 그 올라간 수준이 꽤 되죠. 54.9, 55.2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제법 높죠. 네. 이걸 보고 이제 중화권에 있는 매체들은 중국은 GDP를 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 GDP 숫자가 올라가니까 예. 그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만들 수 올린다, 있는 거 아니냐. 올린다. 뭐 이제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처럼 이번 4월 달에 41.9%로 저렇게 그 떡락을 시켜놨거든요. 네. 이건 그야말로 그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옆에 그 건축 토목 쪽을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늠름하게 52.7로 50위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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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피눈물 나게 투자한 거예요. 어떻게든 공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피눈물 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예. 몇 년 전하고 틀려요. 옛날하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금 뭐 재정 적자에 쏟아지는 이자에 네.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재정 수입도 없죠.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저런 식으로 막 투자를 하면 예.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쁘면 너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거를 투자했어 하고 또 또 책임을 물어와요. 예. 그러면서 GDP가 나빠지면 빨리 투자를 해 이렇게도 하거든요. 사장님하고 똑같네. 진짜 힘드네. 야, 수익성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매출을 올려. 네. 그런 다음에 매출 올려오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 그런 거죠. 월급은 뭘로 받아가려고 이제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52.7%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한 거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서비스 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민간입니다. 그 네.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는 민간이 위주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런데 40.0이 나왔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는 46.7이 나왔죠. 와. 여기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다 여기서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완전 망가진 거네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늠름하게 50% 넘은 데도 있다고 예.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우주항공 뭐 이런 거요. 예. 그게 이제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소시민들은 좀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 혹시 저 작년 8월에 45.2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좀 별건 아닌가요? 저게 이제 저는 판단하기를 전형적인 셔플링 한번 정리하고 간. 예. 이게 발전을 예. 이거 와. 다음 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읽기를 좋아하는데 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 숫자 중에 특히 종업원 지표 같은 것들은 예. 네. 띄엄띄엄 보여줬어요. 이게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예. 좌측부터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PMI고요. 예. 제조 PMI. 네. 그럼 생산 지수. 네. 그다음에 신규 오더 지수. 네. 그다음에 원자재 재고 지수. 예. 그다음에 종업원 지수. 그리고 그리고 협력업체 배송 시간 지수. 야, 뭐 별게 다 있네요. 네, 이거를 이제 매달 발표를 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게 이 종업원 지수라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 맨 오른쪽 오른쪽에서 두 두 두 번째 번째. 있는 거?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실업률 발표를 한 거 보면 뭐 별로 큰 일이 안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예. 지금까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네. 그렇게 봉쇄하고 장사를 못 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어떻게 줬어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그렇죠. 좋아질 수가 있으며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이 인구가 네. 취업 인구 비중이 70%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엉망이 되면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업 지표를 도시 실업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예. 나빠지긴 나빠졌지만 예. 근데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PMI 하부 지수인 종업원 지수를 매달 체크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매달 발표되는 종업원 지수가 지표가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말씀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종업원 지표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는 때는 한 몇 번 없고 예. 대기업 대기업 종업원 지수는 5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 중소기업은 빼고? 사고 났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얘기를 안 해. 나 미치겠다. 아니 통계를 표로 발표하지 않아요? 늘 발표하던 숫자를? 그거를 들어가 보시면요. 네. 네. 최근 데이터는 이렇게 공백이 돼 있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중국 내 외국 기업 수 네.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그때부터 공개 안 했어요. 아. 쭉 안 하다가 안 하던 건 왜 안 했겠어요? 그 뭐 줄어들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그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공개해요 다시? 예, 다시 공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여다 보니까 와 진짜. 외국 기업 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거 내 생각과 다르네? 네.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제조업 수는 계속 줄었어요. 네. 네. 외국 기업이.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외국 기업 수는 늘었다. 어디서 이렇게 늘었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잘 뜯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통쾌하게 예. 다시 종업원 보여주세요. 지표를 쫙 깔은 예. 거예요. 종업원. 예. 많이도 안 깔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1년치를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아,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예. 쫙 보여줬어요. 저게 그럼 매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매달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란으로 있다가 어느 날에는 이것만 보여주고 어떤 달에는 저것만 보여주고 이랬는데 정말 기상천외하다 정말. 아, 저 직업 되게 어렵겠다. 아마 통계국 사람들 머리에 쥐날 겁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확 깐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반항이다 일종의. 이건 뭐 그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알 건 알아야 된다. 이러고 통계국이 깐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길 보면은 이제 그 종업원 지수가 지난 1년 내내 50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그 살펴본 거는 예. 소기업 종업원 지수 이것만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중기업 대기업은 이게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년 이상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예. 소기업 종업원 지수는 한 번도 50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번 1월 달보다 2월 달 종업원 수가 줄었다는 거고 2월 달보다 3월 달이 줄었다는 거고 그렇죠. 지난 2년 내내 줄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줄었다는 건 제가 짐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까고 보니까 중기업 대기업도 다 줄은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잠깐. 근데 저거는 예, 숫자의 감소와 증가를 나타내는 인덱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좋아질 걸로 생각하느냐? 다음 달에는 좀 더 뽑을 거야? 아니면 좀 그런 거죠. 덜 뽑을 거야의 예. 숫자 같은데. 거기에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는 종업원을 많이 쓰고 싶지만 종업원들이 출근을 못해. 이런 상황도 이제 들어가 있는 들어가겠죠. 거죠. 예, 어쨌든 종업원들이 별로 고용 상황이 안 좋을 거야. 라는 쪽이 조금 더 있다는 건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예를 들면 취업자 수 통계가
감소하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통계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는데 예. 예.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이 실업 상황이 예. 굉장히 문제다라는 소리가 높은 사람들 입에서 아. 이제 자주 나왔죠. 통계로는 거기에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기가 예. 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예. 예. 금년에 이제 역사상 최대로 1,000만이 넘는 대졸자가 이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점이 7월경이잖아요. 네. 그럼 취업을 하려면 6월경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20대 음. 대표들이 결정되는 그 시점 맞물리네요. 맞물리죠? 예.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취업 상태가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빠개지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여기 있는 그 신규 오더 지수를 보시면요. 네. 맨 마지막 바로 4월 달 42.6%예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도 오더가 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이 예. 지금 막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와, 전 예. 여기 그 자료 화면이 빠졌는데 예. 비제조 쪽 그 지표를 보면요, 예. 훨씬 심해요. 더 심하다. 종업원 지수가 말도 못해요. 어. 30점대예요. 30몇 %대예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지금 막 나왔어요. 그 평소 같으면 박사님 말 평소 같으면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발표 안 해.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예. 지금 발표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거는 상소문이라는 거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야, 그거 진짜 재밌네. 그거 예, 완전 새로운 해석이네. 예, 어떡하려고. 통촉하시옵소서. 그거는 그리고 특히 이 통계 데이터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관료들 쪽에서 예. 이제 그 시 아저씨 그룹한테 어. 지금 이렇게 무대뽀로 계속 밀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아.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 안 듣다가 예. 4월 달에 이제 막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어. 이래도 이렇게 들이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C그룹에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연임을 해야 되니 예. 사람들 막 감염되고 죽어 자빠지고 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못 본다. 못 보니까 어. 그건 그대로 하고 어. 그 대신 살려봐 경기 좀. 그럼 뭐 그렇게 해봐 한번. 그리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 했어? 예. 어? 건설 주택부 장관 예. 잘라. 내려가. 어. 이제 요렇게 된 게 아닌가? 야. 예, 앞뒤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앞으로 부양책은 좀 나올 텐데. 그렇죠? 나올 것 어떤 같은데. 부양책이 나올지? 아니 뭔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부양책을 그렇죠. 하죠. 집 앞 밖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뭘 어떻게 부양? 인터넷 소비를 확대하는 건가? 배달도 안 되잖아. 배달도 안 되는데. 게임? 오늘 아침에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 4월 29일자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예. 해설하는 기사가 또 신화사 보도로 나왔어요. 예. 근데 보면 막 눈물 납니다. 눈물 난다는 뜻은 뭐냐면 예. 뭐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면서 뭐 예도 들어요. 뭐 어느 섬마을에 갔더니 뭐 그 마을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는 둥.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무리하게 짜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는 짜오다이라고 합니다. 교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대한다 할 때 예. 그 교대인데 예. 말의 뜻이 뭐냐면 해명이에요. 해명. 음. 정책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면 네.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던 전국 각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이겁니다. 뭐야 이거 네. 이러잖아요. 지금 하는 대로 했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리저리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행간의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명분이. 뭔가 나쁜 놈들 좀 때려잡으려고 뭐 이런저런 걸 강경책을 썼었는데 과인이 보아하니 뭐 전반적으로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굶는 이도 있고 한다. 그래서 과인이 그걸 어여삐 여겨서
뭐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더 달지 마. 다 기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말미에 뭐가 있냐면 뭐 무슨 정책을 내가 20몇 개를 내놨고 어느 정부 정책을 뭐 21개를 내놨고 상하이에서는 이런 경기 진작책을 뭐 7개를 내놨고 예. 뭐 장수성에서 몇 개를 내놨고 중원 부연을 하다가 끝나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시쳇말로 하면 네. 지금 쪽을 다 판 겁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바로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예. 국무원에서 뭐 경기 진작책을 한다면서 예. 20몇 개 경기 진작책을 냈어요. 음. 그런데 시장 반응은 제로. 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하는 거는 해결책이 되느냐? 예.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소위 그 정부 인프라 투자라는 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본드 있게 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해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럼 누군가는 그 공사를 하고 해야겠죠. 농민공들은 가서 또 이제 그 노가다를 뛸 수 있고 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허. 그렇겠죠. 쓸데없는데 땅 파고 도로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 그러면 이제 그 투자도 안 하고 당연히 주가는 뭐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갈 것이고 예. 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중국에서?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중국 정부 정책에 따르면 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예. 이런 꼴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예. 그렇게 한다고 돼 있었고요. 강한 위안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강해지는. 강해지는 이건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 위안화가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데 예.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그건 중국 당국이 그걸 허용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내수가 지금 잘 살아난다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돌고 소상공인들이 뭐라도 팔으려면 뭔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수출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수출이 유리한 쪽으로 네. 한다. 거꾸로 수출마저 무너져 버리면 네.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성장하기는 그냥 무너져 버리면 소비, 수출, 투자는 뭐 다 제살 파먹기로 지금 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지금 찾은 것 같아요. 국내 부자들의 자본 유출을. 지금 외국에 지금 중국 사람들 외국 나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예. 이제 여권도 다 회수하고 있고요. 예. 달러도 못 바꾸게 하죠. 그런 정책을 지금 쭉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은 좀 지나치고 외국 자본의 유출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예. 수출을 출로 하자. 일정 수준 이하로 떨고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더 중요한 포라이어티로 지금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수출도 그렇고 수출도 이제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 지표들이 다 고꾸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다 묶어놨는데 뭔들 안 꼬꾸라지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아파서 시험을 안 보러 간 거니까 점수가 뭐 그러니까 지금 예. 문제는 오히려 지금 그 아저씨들 생각대로 어떻게든 예를 들면 6월 말 또는 20대까지는 통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좀 터지듯 터지면 이게 좀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될 텐데 네. 예를 들어 6월 전에 오미크론의 확산이 크게 번진다거나 연말 전에 크게 던져서 사방에 사회적인 혼란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정부의 뭐 시스템 유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보도가 이제 BBC의 그 중문 버전입니다. 네. 이게 4월 1일자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홍콩 중문대에서 그 중국의 GDP가 봉쇄 효과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거를 분석해 놓은 거를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의 도시 중에 10% 정도가 2주 정도 봉쇄가 된다고 했을 때 GDP가 3.1% 손실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3.1%는 뭐 2주간 네. 네, 3%. 그런데 10% 도시가 그 상하이 한 도시가 봉쇄된다면 네. GDP가 4% 감소할 거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 4대 도시,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전전, 광저우 이 4개 도시가 봉쇄되면 GDP가 12% 감소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도시가 봉쇄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봉쇄된 기간 동안에는 GDP가 53% 감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러 그 중국 중국 또 해외 학자들이 예. 중국이라는 경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GDP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4%에서 5%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예. 심지어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1사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중국이 네, 이렇게 발표를 한 사람도 있고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1.2%가 될 것 같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 4%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대가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GDP 최소 성장률 아래로 떨어진다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거요? 나쁜 쪽으로요. 어떤 게 중국 나타날까요? 시스템이 유지되는 성장률이라는 게 예. 유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가정한 표현입니까? 그럼 첫째는 지방 정부가 더 이상 투자를 못 할 거예요.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예. 그리고 대규모 실업을 이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야.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위나 그런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외자는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어허. 붕괴 시나리오. 붕괴까지 넘어간 거. 그러네요. 우리 예전에 외환위기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우리가 또 말을 하기 어렵죠. 갑자기 공장들이 멈추니까 생기는 일이죠 이게. 뭐 항상 어디 경제라고 하는 게 예. 돌다가 어딘가가 멈추면 자전거처럼 그렇죠. 계속 가야 앞으로 가는 건데. 어딘가 멈추면 뭐 멈추면 연쇄부도죠 쓰러지는 뭐 거지. 사실은. 예, 예. 모든 그렇죠. 나라가 다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경제 구조를 보면 예. 사실 맨 밑에서 뒷받침하는 건 역시 외화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국제 정세상도 그렇고 현재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사람들이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외자가 빠져나가면 금융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은행들이 네. 중국의 금융이 붕괴한다면 저 도와주고 싶은 나라가 있어도요. 중국의 경제 규모를 돈을 넣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 박사님. 예. 죄송합니다. 그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예. 발언한 거 보면 예. 갑자기 시장을 예. 얘기하고 예.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예. 또 뭐 플랫폼 기업도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예. 지금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제 멈추고 예. 본격적으로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서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예. 여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알리바바 텐센트.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데를 밀어주겠다 이제 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일관된 이야기거든 사실은. 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선별해서 들어서 그렇지. 어. 이제 시진핑 지도부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플랫폼 기업을 양성한다고. 오늘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 양성한다고. 네, 아. 계속 지원하고. 어. 왜냐하면은 지금 내순환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네. 내순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이러려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각자 따로따로 돌아가면 그게 파악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 사방에 또 실핏줄처럼 퍼져줘야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점 기업이 막아 딱 한 통로를 예. 이렇게 컨트롤하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민활하게 예. 여기저기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야, 근데 플랫폼은 원래 한두 기업이 지배하는 게 플랫폼이지. 여러 기업이 다 하면 그게 플랫폼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 시장은요. 자본시장 활성화. 예. 그건 이제 자본시장 외자도 막 말씀하셨지만 외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예. 이제 좀 외국 자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좀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예. 금융시장 조금 더 개방해서 예. 그러면 싫지만 이만큼 더 개방해서 조금 더 들어와 주지 않겠니?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상황 같아 가지고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구 들어올 것 같지는 않죠. 야,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박사님 그 중국 경제를 계속 들여다보신 게 꽤 오래된 걸로 들었어요. 네. 실제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저 이런저런 회사에 소속되셔도 일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 오늘의 요지는 한마디로 줄이면 중국 경제 심상찮다인데 네. 심상찮은 그 정도가 예. 지난 뭐 10년, 20년을 거슬러 보면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심상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요즘 좀 나빠. 뭐 이런 정도입니까? 뉘앙스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쪽이에요. 예. 오.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아닐 들면 거예요. 예를 들면 입국 안 시켜줬다고 괜히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게 방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꽉 틀어막는 방역 때문에 지금 이런 건데 정 급하면 방역 풀지 않겠어요? 그래, 애가 학교를 못 가면 다 빵점 나오죠. 근데 애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풀자.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방역을 풀자고 주장하는 쪽에서 예. 과연 뭐 예를 들어 뭐 1억 2억 감염자 나오고 예. 뭐 700만, 1000만, 1500만 사망자 나오는 걸 예상하고 지금 하는 얘기냐? 그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안 되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장사할 수 있게 해주죠. 내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박사님, 미국은 이럴 때 미국도 또 코로나 초기에 이랬습니다. 예.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그럼 일자리 갑자기 없어지고 미국은 그냥 바로바로 해고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돈 찍어서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냥 뿌렸어요. 예. 그러면서 넘겼죠 위기를. 예. 그냥 일했다고 치고 월급 받았다고 치고 내 통장에는 돈 들어왔다고 치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쓰는 거죠, 뭐 똑같이. 예. 중국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비상인데. 그 비슷하게 했었죠. 그 비슷하게 그래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봉쇄는 아니었으니 예. 이로 인해서 이렇게 GDP가 꼬꾸라지면 예. 미국 했던 것대로 인민은행이 돈 찍어서 예. 지방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인민들한테 나눠주면 예. 뭐 그냥 그렇게도 돌아가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 한 가지 움직임은 좀 주의해 볼 만합니다. 예. 지금 상하이에 그 예.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망한 줄 알았네 지금. 네. 그런데 네. 하나. 예,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감소냐? 이제 상하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달에서 확진이 되면 감염된 걸로 판단이 되면 그대로 끌려가. 그러니까 나는 검사 받으러 안 나가. 어차피 뭐 그 안 나가도 끌려가고 안 나가도 확진돼도 끌려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에 있을 거야. 그래 안 나가고.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이 그 검사를 하는 쪽에서도
위에서는 닥치는데 검사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 자가 진단 키트 있으니까 이걸로 좀 당신이 해서 결과만 알려줘.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이 또 SNS 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안 나오게 아니 이게 만일 이 감염이 돼서 이게 내가 걸렸다 네. 이렇게 또 나오면 끌려가요. 그럼 빌리는 거지. 안 나가. 아. 보고 안 하고 아예. 그냥 버텨. 일주일. 그리고 있다가 이제 나아지면 뭐 오미크론 그렇게 뭐 확률상으로 네. 뭐 큰일이 안 나니까 네.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또 그럼 검사 다시 해봐. 지난번 준 진단 키트 부러뜨렸네. 뭐 이러면서 다시 하고 그래서 음성이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도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것보다 확진돼서 끌려 격리당하는 거를 예, 지금 더 무서워하니까. 더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방법을 찾고, 네. 그다음 에 실제로는 공무원들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사회적 제로 코로나라는 개념도 네. 이게 그 관료들이 고안해낸 방법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회적 제로 코로나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 말이 뭐냐면 봉쇄된 것 빼고는 새로 감염자가 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됐어. 이제 다 정리가 끝났어. 그런데 몇 군데 섬이 있어. 여기는 문제인데. 아직 있어. 근데 나머지 괜찮아. 나머지는 다 괜찮아.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세상이야. 근데 여기 몇 군데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만 아주 깨끗이 청소하면 우리나라 만만세야. 이제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거죠. 진짜 걱정도 되고. 그렇다면 거기서는 계속 퍼지겠죠? 봉쇄된 지역에서는. 사실상 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지역에서 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또 사람들이 가진 않나요? 그래서 지금 못 가죠. 못 가나요? 지금 상하이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요. 예.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그 안전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옆집하고 얘기도 하고 예. 문 밖도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아니랍니다. 그러면 봉쇄된 지역들에서만 무슨 뭐라고 하죠?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면 이제 다 해결된 위드 코로나, 미드 코로나기도 하고 무슨 그 면역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이제 이제 주최 측은 무대 책이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니 중국 진짜 큰일이네. 주식은 안 들고 있는 게 좋겠어요, 박사님 느낌은? 뭐 지금 중국 주식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일이 같죠?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 리스크 쪽이 훨씬 크죠. 지금. 예.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아직 모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직 안 나가시는 거죠? 7월 때까지? 그런데도 가시긴 가셔야 돼요. 아니 가족이 거기 있는데 가야죠. 예. 7월 때까지 여러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모셔서 들어보죠. 네, 이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